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딘지 궁금한데요. 예. 나라에 돈이 많으면 그 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부자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돈이 많으면 그 돈 나누기 국민의 수 이렇게 해서 1인당 GDP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1인당 GDP가 제일 많은 나라는 뭐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돈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시면 미국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니까 미국이 제일 부자죠. 그다음에 또 백만장자 수가 제일 많은 곳이 미국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돈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럼 돈이 얼마나 있느냐, 미국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현재 현금 달러를 찍어낸 규모가 2016년 현재 약 4조 달러 정도 찍어냈습니다. 4조밖에 안 되냐 하고 할지 모르지만 4조라고 하는 돈이 구르고 굴러다니면 한 10조, 20조는 금방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폐 단위를 공급의 단위를 표현할 때 M0, M1 이렇게 쓰거든요. 순수한 의미의 현금만 가지고 표현할 때 M0이라고 하는데 이 M0의 규모가 한 4조 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이 돈이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자 한일전 축구 대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러지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6시 55분부터 일본 지바에서 네.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과 일본이 동아시아 챔피언십 1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예. 일본은 2011년 여자 월드컵 우승국이고 세계 랭킹도 우리보다 7계단 높은 8위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민아와 조소연 등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예. 지금 뭐 아직 0대 0인가요? 초반에 우리나라가 한 골을 내줘서 현재 0대1로 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아시아 챔피언십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대회입니까, 이거는? 네,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이 동아시아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고요. 네.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눠서 치러지고 이번 대회는 일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국제축구연맹이 정한 A매치데이가 아니라서 손흥민 같은 유럽파는 참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근호 등 국내파가 주축으로 나서고요. 남자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중국과 1차전을 갖고 12일과 16일에 북한, 일본과 차례로 맞붙어서 우승팀을 가립니다. 북한이 중국을 2대 0으로 꺾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하고 일본 누가 더 강합니까? 네, 일단 조금 전에 여자부에서 북한과 중국이 맞붙었는데 네. 북한이 2대 0으로 승리했고요. 예. 여자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최근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할 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남자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중국 우한에서 대회가 열렸고 저도 다녀왔는데 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4개국 모두 좀 북한이 조금 전력이 떨어지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좀 대등한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승 상금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이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사실 좀 특이하게 일본 측에서 또 북한에게는 우승하더라도 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의 국제 정세와 유엔 결의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2억 7천만 원이면 이 충성 자금으로 한 2억 6,900만 원 떼고 100만 원 나눠줄 수 있겠군요. 호나우두 선수가 한 해 최고 축구 선수로 주어지는 상을 받았다는데 어떤 상입니까? 네, 포르투갈 공격수 호날두 선수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발롱도르를 수상했는데요. 네. 그 2016-17 시즌에 그 레알 마드리드를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스페인 리그 우승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고요. 네. 2008년과 13년, 14년, 16년에 이어서 개인 통산 5번째로 발롱도르를 수상하면서 네.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와 동료를 이뤘습니다. 네. 지금 평창 올림픽이 이제 좀 있으면 한 2개월 정도 있으면은 열리게 되는데 러시아는 개인 자격, 미국은 올지 말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뭐 온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 도핑 조작을 한 러시아 선수단에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고요. 네. 다만 그 개인 자격으로만 나설 수 있게 했는데 사실 그 러시아 전체 보이콧도 예상됐지만 네. 일단 푸틴 대통령이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을 막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미국의 출전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면서 또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올림픽위원회와 국무부 백악관도 일단은 불참 가능성을 진화하고 나선 상황이라서 네. 일단은 참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작전 코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도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링 정치, 국정 농단.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이 천상의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정치 고수들의 깊은 대화가 오가는 시간.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부의장님하고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상돈 의원님께서 앉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슈가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다 이미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공천받아서 안산시장에 당선됐던 박주원 최고위원 사안의 지금 엄중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예.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미 박지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 아니고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미 좀 상황의 심각함을 우리가 알아서 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당원 당규상 비상징계 조치를 취해서 네. 당원권을 정지시켰고 네. 따라서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미 이제 최고위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습니다. 예. 네. 국민의당이 이런데 우리 이석현 부의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주셔야 되죠. 이상돈 의원님과 저는 처음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는 마주보게 됐는데요. 그러시죠. 네. 평소에 또 이렇게 개혁 의지를 가지고 당에서도 애쓰시는 거 보니까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침에만 해도 박지원 최고위원이 뭐라 했냐면 대하소설이다. 그렇죠. 전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녁에 또 뉴스 들으니까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럼 대하소설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부인하고 봤던 건데요. 안철수 대표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사실인가 봐서 사실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도 나무 얘기하듯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선 후보 아들이 취업 문제 관련해서 녹음 파일을 조작을 해서 그걸 증거로 냈던 국민에 속였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도 이준서 최고위원인가가 저건 그걸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던가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특별한 책임을 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준서 최고도 안 대표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또 박주원
최고위원도 안 대표가 영입한 분이라면서요. 네. 그렇다면 안 대표가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 내부에서 아까 말씀 역사를 쭉 놓고 보니까 안 그래도 박선숙, 김수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이 사건도 있고 이 의원님 왜 이렇게 국민의당에는 이런 일이 유독 많습니까? 안철수 대표 주변으로 해서. 글쎄요. 뭐 국민의당을 이렇게 질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다소 성급하게 창당을 해서 총선에 임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좀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박지원 전 최고위원을 안철수 대표가 뭐 특별하게 영입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총선 치르는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뿐 아니라 과거에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들도 상당수가 이제 우리 당으로 왔죠. 그런데 여하튼간에 사실 이거 본인이 이런 전력이 있었다면은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 사실이라고 본다면은 국민의당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그 당시 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현재까지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퇴한 것이 아니고 사퇴를 당한 겁니다. 현재 박지원 전 최고는. 그 점은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퇴를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기 할 말을 잊었습니다만 국민의당은 항상 말씀하기를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 그리고 노선을 계승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80년대 그 탄압받던 시절에 김대중 그러시죠. 선생 그때는 선생의 비서를 정치 비서를 3년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이 생생히 떠오르고 이번 아침에 사건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은 MB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해서 무슨 100억 CD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보고 어음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을 뭐 비자금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대검 범죄 수사 기획관인가요? 그 실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박지원 씨가. 그런데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한 사람을 그게 정치 공작의 주역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영입을 했을까. 더구나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몰랐다 할 수도 없는 것이 한나라당으로 공천받아서 안산시장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이분의 역정에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좀 국민의당에서 영입하기에는 잘 들여다봤어야 할 분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연달아 일어나니까 내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 스스로 정치적 소신이 뭔가 국민의당 정체성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이명박 세력도 좋다. 박근혜 세력도 좋다. 그저 그냥 나를 따르면 좋다. 혹시 이런 건 아닌가. 또 그리고 누가 개혁을 우리 민주당 같은 데서 얘기하면 곧 개혁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중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말은 안 대표께서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국민 앞에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창당해서 총선 치를 때까지 그런 부분이 좀 혼재에 있었죠. 근데 그 후에 총선 후에 안철수 당시 이제 대표가 호남에서 우리 지지를 얻었고 또 이제 상당히 폭넓은 이른바 중도 보수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좀 합리적으로 엮어서 이끌어야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총선 과정이나 그 후에도 우리 이제 기반이 호남이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는 좀 호남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은 본인이 좀 피력을 하고 그랬죠. 그런 것은 제가 보더라도 우리 당의 기반을 스스로 잠식시키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실 뭐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40석 가까운 정당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관성을 지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석현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게 이제 2008년 10월에 공개한 주성영 의원이 공개한 건데요.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세였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번에 제보한 사람이 바로 이제 박지원 전 최고위원이 관계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김홍걸 위원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DJ 전 대통령의 삼남이시죠. 이분이 오늘 SNS를 통해서 그동안 친이 친박 출신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준 안철수 대표나 유권자들을 현혹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해 보려 했던 호남 의원들이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왔다. 조금 전에 이석현 부의장께서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친이 친박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홍걸 위원장은 이 국회의원들 국민의당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행동을 좀 하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답을 내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미 좀 많은 의원들이 조금 전에 오후 4시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좀 안철수 대표한테 좀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최고위원을 갖다가 사퇴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그 안철수 대표의 호남 방문 이것도 좀 재고해야 된다 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과연 내일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것이 좀 관심의 대상이죠. 이석현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온 국민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하지만요. 또 어제는 우리가 노벨 평화상 수상 17주년 그 기념 행사를 63빌딩에서 성대하게 가졌어요. 저도 가봤는데 이제 거기에 또 안철수 대표도 오시고 박지원 의원님도 오시고 또 주성용 의원, 천정배 의원 여럿이 오셨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는 서로 지금 당은 달라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확인됐던 건데요. 지금 이런 일로 오늘 딱 겪으면서 우리 민주당 우리와 국민의당이 정말 서로 김대중 대통령을 공유할 수 있는 당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호남 민중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전국적인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본인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는데 박지원 최고위원은 진상을 밝히면서 안철수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찍어준 국회의원을 뽑아준 그 호남 유권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가지 문제가 나눠지네요. 하나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서 져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지원 전 최고위원이 도대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을 했었는가에 대한 본인의 명백한 해명이라 그럴까요?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냥 뭐 사퇴했다고 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호남도 그렇고 DJ 선생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그분만큼 핍박을 받으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과거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가타부타 험한 소리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도록 촉구를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평화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이 절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은 그분은 5번이나 죽음 고비를 넘기신 분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서 전두환 쭉 그랬는데 사형 선고만 해도 한 3번 정도를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5번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오뚜기처럼 이렇게 살아나신 분인데 얼마나 마음속에 맺힌 한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런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나요. 춘향이의 한은 제가 제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춘향이의 한은 그렇죠. 변사또를 응징함으로써 풀리는 것이 아니라 변사또를 응징함으로써 풀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변사또를 갖다가 포용하는 쪽으로. 변사또를 그것이 아니라 이도령을 만남으로써 안이 풀리는 거다 이랬어요. 이도령을 만나는 순간. 만나는 순간에 풀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대해서 그만치 깊이 있게 판단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김대중 대통령, 그런 김대중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모함들을 하고
얼마나 헐뜯었습니까? 그냥 별별 소리들 다 하고 북한하고 막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그런데 바로 그런 자료를 갖다가 그때 주승영, 지금 주승용 의원하고 혼동이 자꾸 될까 봐 주승영 전 의원이 그걸 들고 흔들 때 우리가 굉장히 좀 마음 아팠거든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걸 갖다 준 사람이 이 박지원 씨라면은 그건 박지원 씨 혼자 그냥 사퇴해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요, 지금 뭐 청취자께서 들으시면은 혹시나 우리 국민의당이 뭐 박지원 전 최고위원 같다 이런 걸 좀 미필적으로 하면 알고서 영입했던가 좀 오해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뭐 안철수 대표도 그런 건 딱 몰랐다고 봐야죠. 몰랐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변명점 드리는 말씀은 우리 당의 태생이 좀 그렇게 좀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좀 단호하게 어떤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만 해도 뭐 본인은 뭐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니 뭐 이런 말도 했었고 최고위원회에서는 가정법을 써서 뭐 이것이 뭐 정치적 음모가 아니라면은 뭐 어떤 진상을 규명하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참 그 부분을 듣기에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지원 씨가 아침에 공소시효 다 지난 일 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라고 한 것은 실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시인한 거나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거 잘못됐다고 하지 왜 저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지원 씨가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나라당으로 안산시장을 한 거를 보더라도 그 양반의 행적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고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당이 그건 박지원 씨가 속인 게 잘못이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집안에 40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0명 이렇게 거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 정당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좀 이상한 말씀 같지만 뜻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님, 국민의당 이상동 의원님 두 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